안녕하세요. 8월 1주차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계속 결국 7월달 장세를 요약할 수 있으면 다른 모든 이슈를 넣어버렸던 게 외국인 매수입니다. 외국인 매수가 4조 정도 들어왔어요. 이 성격에 대해 상당히 많이 봐야 되고 현상에 대해서 많이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현물의 경우 일반 주식과 관련된 경우라는 거죠. 그런데 선물은 방향성이 없었습니다. 선물은 방향성이 좀 제한된 상황에서 외국인 매수가 4조가 들어왔다. 옛날 경우에서 외국인 매수가 4조가 들어왔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큰 추세를 만들어내는 파동입니다. 최소한 100P에서 150P 정도. 근데 7월 종가지수 마감은 2020선 정도였죠. 그리고 기관은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2020선, 2030선을 넘어가자는 흐름들이 나오니까 개인들이 그럼 다시 사야 되겠다 보다 해서 매수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외국인 매수가 4조 이상 발생을 했다는 거, 그리고 기관이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하지만 지수가 2020선, 30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 살펴본다고 하면 지난주에 FOMC 회의가 있었는데요. 기존금리 예상대로 동결이 됐습니다. 근데 9월에 대한 인상 가능성을 좀 열어놨죠. 11월달 미국 대선이 있는 달에도 FOMC가 있고 연말에도 FOMC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작년 12월에 금리 인상을 처음에 한 다음에 점진적이란 표현을 써서 올해 4번 정도를 올린다고 했었고, 이게 철회되면서 올해 2번 정도가 예상된다. 그런데 계속 끌고 있죠. 예상하건대 지금에 있는 FOMC가 7월 FOMC가 끝나서 금리 인상이 안 됐다고 하면 9월과 11월과 12월이 있는데 이달은 대선 달이기 때문에 못하게 되는 거고, 이때 아니면 이때입니다. 만약 파장이 이때 발생을 또 한다고 하면은 이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이전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FOMC의 금리 인상 이슈는 이제 9월로 다시 이전이 된 겁니다. 현상적으로 몇 가지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금리가 인상된다고 했을 때는 신흥국 자금들이 빨아서 지금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한테 이 이슈가 살아있는 건 별로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비추세 구간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4번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60에서 80포인트만 상승하는 2030선에서 딱 가둬져 있는 1930선을 밑으로 하고 있는 이 비추세 구간이 4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 4번 중에 2번이 이거였어요. 삼성전자 장세였습니다. 삼성전자 때문에 상승을 했고 브렉시트가 났고 브렉시트 이후에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 시장이 지금 머물고 있는 지대는 동일합니다. 2020, 30선. 근데 시가총액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400조가 되는 시장에서 세 번째 지점에서는 220조 가까이 됐던 것들이 250조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 삼성전자가 홀로 상승하고 있으면서 지수 왜곡에, 지수 중심에 삼성전자만 있다는 겁니다. 왜? 1,400조짜리 시장이 지금 변했냐? 시가총액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30조만큼, 이만큼의 비중이 다 이리로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전국적으로 뚫고 지금 오늘까지 157만원, 8만원까지 도달했는데 이것들이 끝까지 상승을 하느냐? 지켜봐야 된다. 왜?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점대까지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삼성전자가 190만원, 180만원까지 끌어준다고 하면 지수는 2100까지 올라가겠죠. 삼성전자가 지금 나홀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현재 이 지수대라고 하면 무슨 말이죠?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2,000개가 넘어가는 종목들 중에 여기 30조가 몰려있으면 이만큼 30조가 빠져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에 있는 다른 대형주들, 현대차, 기아차라든지 조선해, 건설, 기계라든지
다른 데에서 낙폭과대로 올라왔던 종목들이 천천히 다시 눕게 되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삼성전자가 하락하게 된다고 하면 지수에 대한 위험성이 상당히 커진다는 거죠. 두 번째, 환율 1100억을 돌파할 수 있느냐, 이거 체크해 봐야 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환율에 있는 절상과 연결되어 있다. 환율 절상이 우선 첫 번째로 일어나는데, 이게 발생하지 않는 외국인 매수는 좀 더 관망을 해야 된다. 지금 환율이 1110원대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것들이 외국인 매수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 환율의 1100원대 돌파 여부와 삼성전자가 이 기세가 등등한지, 이것을 바탕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져서 이 세 가지 요건들이 코스피를 여기를 돌파시킬 것인지, 잠정적으로 여기까지 돌파 시도가 일어난다고 하면 저는 포지션을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에 있는 이 무지막지한 매수세와 삼성전자의 지수 왜곡과 환율이 1100원까지를 확실히 장악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여기를 쉽게 돌파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은 매매할 게 없고,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의 삼성전자의 위치가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포지션이 하방이라서 비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의 입장에서는 전 2100, 2150, 2200을 갈 수 있는 근거들은 떨어질 수 있는 근거들보다 상당히 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외국인 순매수, 삼성전자, 환율에 대한 것들을 잘 보고 현상에 순응을 하고 대응을 해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제가 저의 관점을 바꿀 만큼의 포지션들이 아직까지는 안 차려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 주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지금에 있는 해외 변수에 있어서 중국의 PMI라든지 뭐 다른 미국의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표되는 것들을 잘 살펴봐야겠지만, 그런 것 무시하고 7월 장세를 다시 한번 비추세 변동성에서 다시 끌어올렸던 외국인의 순매수가 다시 계속 발생할 것인지,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갈 것인지, 환율이 계속 절상될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를 확실하게 장악해서 넘어가는지가 이번 주에 가장 큰 경고기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8월 1주차 이상으로 8월 1주차 모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